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상장한 지 일주일 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코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개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제 코미액 두 가지 ETF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AS 해드리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미성이고요. 성장 커버드 콜, 이게 배당 커버드 콜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많이 겪어와서 아시겠지만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냥 사 모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장을 이제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건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게 안 빠진다 혹은 하방이 방어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율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처럼 안전하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오르는 자산은 아닙니다. 채권은 확장금리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좀 보증된 증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금리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긴 하지만 성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S&P 500 기반보다 실제 나스닥 기반이 좀 더 변동폭이 큰 건 사실이고, 뭐 빠질 때 빠지더라도 오를 때 더 크게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수를 꾸준하게 모아가게 되면은 중간에 힘들 때마다 배당금을 또 고배당을 지급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시드 고저를 막론하고 사실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미국의 제피와 제피큐와 겨룰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건데,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또 힘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코미액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성장 커버드 콜이 빠른 시간 내에 또 1,000억 원을 달성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ETF들 1,000억 달성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인데, 우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코미 성이던 코미 액이던 이 배당금의 흐름입니다. 보면 매달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지급되면 연에 한 10%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 배당률로는 한 9% 정도를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현금 흐름의 극장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은퇴 자산으로는 거의 뭐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주식수를 한 주 한 주 더 모으면 그게 또 자산을 낳아오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년 동안에 이 커버드 콜 액티브 배당형 그리고 S&P 500을 비교해 봤을 때 14.93% 그리고 15.47%니까 사실은 뭐 크게 뒤졌다고 볼 수 없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그동안 배당을 주면은 하락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좋은 ETF의 컨셉이 바로 이 코미액이었던 거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S&P 500 내가 아는 그런 종목들이 맞는 건지 볼 필요가 있는데, S&P 500이 32%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동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앰플리파이의 CWP 자문사의 이 배당 성장형의 디보 ETF가 14.20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보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디보다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액티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보 배당이 4%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9% 정도의 배당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고요. 주가 자체도 하락하고 나서 보통 이 상승하는데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옵션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당금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수를 줄여야 되는 약점도 있는데, 성장할 때 또 비슷하게 올라와 줘버리니까 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성장 커버드 콜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나스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1% 들어가 있고요. 물론 액티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은 변동이 있겠지만 디보가 아니라 큐디보라고 하는 성장형 인컴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가 들어가 있고, 이미 이제 성장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비던드라는 배당과는 앞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랑 애플 딱 봐도 기술주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폭을 추구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커버드 콜로서 하방을 일부 방어한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안 빠진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1억을 투자했는데 한 200만 원 빠지면 또 이게 마음 아프거든요.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 측면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은 이제 S&P 500
그리고 441640을 같이 모아가는 성장이 좀 부족할 경우에 조합할 수 있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441640을 기본으로 하고 아니면 코미커라고 불린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있거든요. 타겟 커버드 콜. 이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솔직히 좀 더 방어적인데 배당 한 9%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의 두 가지 ETF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441640과 이 코미 성을 섞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또 투자하시고 나서 저한테 또 원망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또 포텐셜이 있습니다. 스파이보다 이 코미성, 이 성장형 커버드 콜이 더 변동폭이 클 때도 있거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QD보가 10%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나스닥 기반입니다. 시가총액 3개 가장 큰 종목들의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글이나 뭐 빅테크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로 성과 자체도 1년 동안에 8%나 올랐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도 9.94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나스닥과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작년 한 해 동안 18%, 19%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시장 상승을 추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토탈 수익률로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또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4640을 예로 들면은 이 배당형 성장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시드 고저 그리고 시장에 둔감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ETF 측면에서 분산되어 있으니까 또 한두 달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미국 성장에 투자하는 컨셉인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 변동은 있거든요. 빠질 때도 있고 또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이 힘들 때마다 이 배당금이 매달 0.9% 지급이 되잖아요. 요거 보고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수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면서 미국 성장에 참여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주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커버드 콜이다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은 추구하지 못하고 이 하락폭에 대해서는 이 배당금으로 방어하는 전략이니까 생각보다 이 좀 멘탈의 감정 소모가 약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배당주나 혹은 성장주를 보유한다라는 것을 주식 투자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지수 상승 구간에서는 상당히 제한되는 포인트 그리고 하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어됩니다.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그게 적거나 크거나 그렇지만 이게 안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장기 투자할 때 이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ETF의 특성은 일단 투자하다 보면은요 매달 돈이 나오니까 또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커버드 콜 배당주 기반이라 좀 덜 빠진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또 안 빠진다라고 하면서 좋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채권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이 채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아래 위가 막힌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배당금으로 충족하는 거예요.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취약한데 또 계속 안 오르니까 이게 또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자인된 상품이에요. 하방에는 일부가 방어된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에 대해서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상단이 노란색으로 상단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 파란색. 근데 요 배당만큼 위로 증가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락장에서는 이만큼 유리한 거예요. 상승장에서도 일부 여기까지는 유리한데 왜냐면 여기다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은 계속 오르지만 여기가 상방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프리미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콜옵션 매수자가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나는 요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요 이상 되면은 나는 수익을 극대화할 거야. 대신에 이 프리미엄을 우리는 수익으로 수치하고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올랐을 때부터 하락이 시작되고요. 손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조금만 받았다. 그러면 이만큼 상승하더라도 나는 손실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조금 받으면은 상승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요렇게까지 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커버드 콜 같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고배당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프리미엄 많이 받고 하는 제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상승의 시류에서 상승을 추구 못하다 보니까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엄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남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 비교하시면 돼요. 강남 아파트는 프리미엄을 막 주고 사고 싶어 하잖아요. 시장 상승 국면에서는. 근데 또 지방 아파트는 또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S&P보다 프리미엄이 더 센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배당을 주는 ETF들은 대부분 나스닥이나 아니면 데일리 커버드 콜 매일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컨셉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ATM 이런 걸 OTM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요게
ATM이고요. 요게 ATM이고 요게 OTM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액티브는 이렇게 꼭 정해놓지 않고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프리미엄을 좀 적게 받고 상승을 추구하고요.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으면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해내는 것이 결국 액티브 형태의 커버드 콜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피와 제피큐가 이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꿔놓은 그런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줄줄이 따라 나오잖아요. 이 커버드 콜의 ETF 형태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 빠진다는 거 아니고요. 요만큼 방어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데이터는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뭐 본주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이 하락권이나 보합권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배당 때문에 실제로 그 지수가 본주가 하락할 때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 시장에서 100%는 없으니까 많다,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하시거나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장기적인 성과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를 이렇게 줄이면서 장기 투자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가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높은 상승은 추구하지 못합니다만 이게 더 뚫고 올라가면은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다른 ETF와 조합하거나 또 하방에 대해서 좀 더 방어하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드나 성향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나은 점은요. 연금에서 투자할 경우나 ISA에서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원천 징수되면서 절세에 대한 어떤 그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 옵션의 프리미엄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 이연됩니다. ISA는 3년, 그다음에 연금은 5년 투자하시고 나서 55세 이후에 받거나 연금은 ISA는 중간에 해지하셔도 되고 뭐 그렇죠. 3년 만기 지나고 나면요. 대부분의 배당이 옵션의 프리미엄 배당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배당 받았다라고 하면 기존에 15.4%를 떼야 되는데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 정도만 20만 원만 원천 리수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과세 이연 된다. 이 정도 비율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율 과세 되거나 비과세 되는 포인트도 있죠. 그리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되니까 이런 포인트는 분명히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상장하고 대략 2% 정도 하락하면서 또 다른 고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채권하고 주식은 다르다. 채권이 아니다라는 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사실상 나스닥 기반으로 해서 변동폭을 좀 줄인 형태의 배당형 성장 자산이거든요. 안에 들어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대박을 노리거나 뭐 시장을 이기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 장단점이 명확한 또 이런 컨셉에 그리고 배당을 주는 컨셉으로 디자인된 상품이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또 힘들만 하면 또 배당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월말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그럼 월 초에 배당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초에 또 배당 한번 받아보시고 또 어떤 흐름인지, 혹은 주가가 그때 또 많이 빠졌다 그러면 더 사면은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시장을 추종하는 보수적인 구조 이름을 좀 안정적 구조가 아니라 보수적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장점은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 이제 배당이 아마 코미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0%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확답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분배에서 이 배당금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빠져있는 자산들을 사거나 아니면 좀 사고 싶은 자산을 이 배당금이 많이 나오니까 살 수 있는 또 리밸런싱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절세 계좌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해보세요. 이게 주식 수를 100주, 200주, 1000주, 2000주 모아갈 때마다 배당금이 엄청 커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저를 믿고 한번 투자해보시면은 뭐 시장보다 뭐 낫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정시장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코미커를 조합하시게 되면 얘는 슈드 기반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배당 생활을 꿈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한 ETF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몇천 개가 넘는 ETF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장기 투자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